앞서 중국 기업도 탈출을 한다. 한국이 곧 구세주다. 일단 말입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중국 전기차 업체 폴스타입니다. 한국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폴스타는요, 스웨덴 볼보 자동차하고요, 중국의 민영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크죠. 예, 지리그룹과의 합작사입니다. 2025년에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폴스타 이 전기차 기업은요, 예, 7만 대에서 8만 대 정도를 해외에다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중국 전기차 지금 난리 났다. 전기차 업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200개가 넘는데, 실제 2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실제로 브랜드를 생산하는 건 50개밖에 안 되고, 조만간 파산위기 기업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현재는 15개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 전기자동차는 무너질 거다. 200개가 다 생존을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이 중국 전기차로 깔려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만 하더라도 중국 자동차 안 돼.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자동차 안 돼. 이게 핵심적인 어떤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살 길을. 200개가 몇 개로 줄어들지 모르니까요. 현재까지는요, 미국 경우를 보면요, 미국의 1908년 자동차 제조업체 수가 235개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시장 경쟁을 했고요. 1929년 대공황을 거쳐가면서 현재 자동차는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도 말입니다. 200개 자동차가 결국은요, 줄어서요. 10개에서 12개로 1차로 줄고요. 나중에는 더 많이 줄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중국 자동차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어떤 필사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오면 당장 말입니다. 중국에 수출해도 관세가 없습니다. 유럽에 수출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요. 유럽과도 FTA를 맺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랬으니까 200개 업체 중에서 살려고 하는 중국 전기차 업체는 한국으로 자꾸 밀려올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죠. 생각보다 빨리.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요,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전 세계에서 팔려야 되는데 전 세계가 무역장벽으로 콱 막아버리니까 내수를 통해서라도 팔아서 중국 자동차 전기차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한국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미국에다 자동차 팔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야 뭐 실을 이유가 없죠.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온다 하면 우리가 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중국에서 말입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국 업체하고 연결시켜서 과거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했을 때 50대 50으로 투자한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면 한국을 쫓아내서 중국 기업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말입니다. 50대 50을 투자하자고 해놓고 그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중국 기업인들이 우리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구세주인 건 맞지만
결국 중국의 어떤 그런 간악한 전략이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요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뭐 동남아나 아니면 인도까지 가려고 하겠지만 당장 말입니다. 급한 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살아야 되는 어떤 상황을 보면 중국 기업은 우리나라로 굉장히 몰려올 거예요. 그 이유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겁니다. 무역 전쟁은 굉장히 강해지고요. 공급망에 대한 교란도 심해질 거예요. 중국이 생산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첨단 기술은 미국이 공장이고 나머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아시아나 특히 말입니다. 아세안 그리고 인도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다 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게다가 중국에서는요. 중국 기업들도 버티지 못하는 것이 2012년만 하더라도 월급이 32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07달러예요. 무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비용 상승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다가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버 보안법이라든가 반간첩법이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간첩으로 내몰려서요. 중국 감옥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중국을 빨리 탈출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말입니다. 실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거든요. 미쓰비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탈출하겠다. 이미 선언을 했고요. 애플도 중국의 생산 기지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트남으로도 확장시켜 놓은 상태고요. 실제 미국의 중국의 BOE라는 여러분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BOE라는 업체가 베트남에다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이센스 가전업체죠. 멕시코에다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중국의 텀블러 제조업체 중에 가장 큰 제조업체가 하얼스거든요. 하얼스는요. 태국에다 새로운 생산기지를 만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 업체들마저도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2023년 6, 7, 8, 9월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2.7%, 7월에는 4%, 8월에는 마이너스 5.1%, 9월에는요. 마이너스 8.4%입니다.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10.8% 이후 최고치고요. 그리고 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엄청난 수치.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은요. 어느 날 7월부터인가요? 8월부터죠. 8월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을 달러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안화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위안화로.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봐서는 부풀리려고 그랬거든요. 부풀리려고. 왜냐하면 달러하고 위안화의 값이 지금 포치가 넘어갈 정도로 위안화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표기하면 굉장히 낮아지니까 이거 위안화로 지금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1월에서 8월까지 실제 달러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62억 1000만 달러 정도 된더라.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마이너스 8.4%가 되더라. 이렇게 현재까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으로 봤을 때는요. 한 9,200억 위안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대로라면 2022년보다가 10% 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2022년보다는. 실제로 증가율도 보면 말입니다. 증가율도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2%.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022년에 보면 2월에 37.9%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9월에도 15.6%거든요. 2022년에는 굉장히 많이 중국에 투자를 했죠. 그러나 2023년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굉장히 둔화되고요.
그 둔화의 속도가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상황은 진짜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의 상황은요 점점 나빠진다. 결국은 중국의 투자를 줄이는 만큼 중국 업체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 나오면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또 중국과의 죄송합니다.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아니면 유럽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이 중국 기업에게는 구세주가 될 터인데 우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들의 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져가면서 시장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저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농간에 또 우리가 넘어가서 지금 중국에 진출할 당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잖아요. 심지어 우리 기업인들이 야반 도주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왜? 그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진짜로 어려웠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한다고 그렇게 나올 정도로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말입니다. 아니 실사구시로 접근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중국을 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사구시로 접근하면서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시장을요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